이거는 입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흥분해요. 진정을 하려면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를 얘가 버리면서 집에 가야 돼요. 자기가 받았던 그 에너지를. 그 버리는 형태가 빛으로 나와요. 여기 단상에서 떨어졌어. 그러면은 보통 하고 소리 내죠. 그런데 그 클럽 같은데 좀 높은 무대에서 떨어졌어. 그러지. 그죠. 번지 점프할 때 어떻게 해 사람들? 그래야지. 똑같은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모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노창동 교수님 감마선 얘기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와! 오늘 감마선 아저씨가 되려고 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정말 합니다. 근데 아까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 네 번째 가능하냐고. 아니 애초에 저한테 자료를 보내줄 때 암묵적으로 나는 네 번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내오셨어. 약간 대학원생들 이렇게 수급하러 오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좋네요. 복습부터 가나요? 복습 진짜 빠르게 할 거예요, 대신. 일단 여기부터 살짝 얘기할까요? 세 번 본 거 같아요. 그대로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호크라는 실험 그림이고요. 왼쪽 코너에 있는 저 로고, 호크 로고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게 SWGO라고 이제 호크의 후발 주자로 이제 시작하려는 건데, 근데 저게 저번까지 14개국이었는데 네. 저번 주 금요일자로 15개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들어갔나요? 아니요, 프랑스가 들어왔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원래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 들어가 있었고 프랑스가 이번에 들어와서 네. 15개국이 됐습니다. 드디어 숨겨오던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호크 로고가 달려있는. 오! 네. 네, 그래서 이 옷을 이제 감마선을 시작할 때쯤에 입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번에는 감마선을 100% 시작한다 해서 입고 왔죠. 이것도 보신 기억 나시나요? 제 분야, 저는 이제 물리학, 그중에서도 천체 물리학, 그중에서도 고에너지 천체 물리학. 고에너지 천체 물리학이니까 아무래도 천체 물리학 중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대겠죠? 그 고에너지 천체 물리학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에너지가 감마선 천체 물리학이에요. 감마선 천체 물리학 중에서도 저는 매우 고에너지 고에너지. 감마선 천체 물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높은 곳에 높은 곳, 그러니까 정말 가장 높은 영역대의 광자, 빛 또는 전자기파를 관측하는 학문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많이 봤죠. 네. 우리가 우주를 관측을 할 때, 우주로부터 어떠한 정보가 올 때 그 정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친구들을 메신저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그 종류가 지금 현재까지 인류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 네 친구가 있습니다. 발견된 역순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력파, 중성미자, 우주선, 전자기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친구가 있고, 이제 중력파는 가장 최근에 직접적인 관측이 있었고, 늦게 직접적인 관측이 일어난 이유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약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강력한 이벤트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성자별끼리의 충돌이라든지 맞아요. 블랙홀과 중성자별이라든지 블랙홀끼리의 충돌이라든지 이 정도 급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비테이션 웨이브는 보이기만 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중성미자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는 천체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중성미자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도 많아요. 또 얘는 하필이면 상호작용을 안 해. 우리 손톱을 1초에 수백억 개가 지나가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 힘들 정도로 상호작용을 안 한다. 다 뚫고 지나간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친구다. 그런 다음에 네. 우주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하전 입자로 이루어진 입자들이 막 이제 전 방향에서 막 다 오는 건데, 우리 지구를 향해. 근데 이 친구들도 그 나머지 두 친구 못지않게 엄청난 친구인 게, 관측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 그 많은 친구들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주선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원자의 핵이에요. 그러니까 전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저희는 편의상 그냥 양성자라고 할 거예요. 애초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양성자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양성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앞으로 그냥 양성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왼쪽 위에 전자기파가 있었죠. 전자기파 또는 빛 또는 광자, 제가 이걸 다 섞어서 얘기를 할 건데 네. 다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자기파를 이용한 천문학은 인류의 역사와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인류가 눈을 갖고 태어났고 결국 우리가 보는 건 태양빛, 별빛, 달빛이기 때문에 천체를 관측하는 데 의의가 있는 학문인 천문학은 우리가 눈을 갖고 태어난 순간부터 하고 있었다. 그래서 2부 때 저희가 이 전자기 복사의 종류를 살펴봤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류의 편이상 나뉘어 놓은 거고, 구분이 봤을 때는, 되지는 않죠. 네, 맞아요. 이 전자기 복사가 저 위에 웨이브랭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웨이브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 웨이브는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그냥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우리의 편의에 맞춘 특성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거죠. 왼쪽이 파장이 긴 친구들, 네. 오른쪽 파장이 좁은 친구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왼쪽은 에너지가 낮은
낮은 광자들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왼쪽부터 보면은 라디오, 그러니까 전파가 되겠죠. 전파는 또 둘로 나눠놨어요. 왜냐면 마이크로웨이브가 워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디오 안에 진짜 라디오랑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 거기서 좀 더 에너지가 올라가면 적외선, 거기서 더 에너지가 올라가면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가시광선, 거기서 또 에너지 올라가면 자외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충분히 에너지가 높아져서 우리 몸에 피해를 주기 시작해요. 저희들 열심히 막으려고요. 자외선도 막고 그런 다음에 더 에너지 올라가면 X선이 있는데 X선 촬영 기사분들 숨는다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다른 방에 들어가서 네네. 찍으시잖아요.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보다 더 에너지가 올라갔을 때 드디어 제가 하고 있는 감마선, 그 감마선부터는 정말 우리가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딱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나머지 6개에 비해서 제일 생소하고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관측하는 학문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이 감마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더 에너지가 아무리 올라가도 쭉 감마선. 그렇게 7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그중에 가장 높은 에너지가 감마선이다. 이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복습을 시작을 할 건데 네. 아직도 본격적이지 않아. X축이 이제 에너지예요. 에너지 하면은 어떤 단위가 제일 익숙하시죠? 에너지에 네, 에너지 하면 칼로리. 말 그대로 우리가 먹었으니까 에너지가 몸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운동을 했으니까 에너지를 쓰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그게 칼로리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EV라고 써 있죠. 저게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예요. 에너지를 가리킨 단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칼로리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냥 수치가 숫자가만 다르다고 달라요. 생각하시면 돼요. K가 붙으면 KEV잖아요. 그게 네. 미터, 킬로미터처럼 킬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배 크다. 그 다음에 MEV, 메가. 그러니까 우와. 100만 배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기가. 그 다음에 테라. 근데 이거 익숙하실 거예요. 컴퓨터에 왜냐면 컴퓨터,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부터 지금 GeV까지 써 있죠. 네. TeV는 이 그림 바깥에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일렉트론 볼트로 왜 표기를 했느냐? 아니, 네. 우리는 칼로리가 익숙한데 왜 칼로리를 안 썼느냐? 칼로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숙한 단위예요. 왜냐면 인간이 먹고 운동하고 하는 정도의 단위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프에 있던 이것들은 입자 하나하나가 가지는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몸은 얼마나 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자들에 맞춘 단위를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렉트론 볼트가 쓰여요. 칼로리로 써도 괜찮아요. 왜냐면 둘 다 똑같은 에너지란 뜻이니까. 네. 다만 칼로리로 쓰면은 저 1 일렉트론 볼트였던 게 10의 마이너스 22승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지러워요. 그거는 물리학자들도 봤을 때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거에 맞춘 단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부터 계속 일렉트론 볼트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과학적인 얘기도 좀 하자면 이제 진공 상태에서 멈춰 있는 전자 하나가 1볼트를 받았을 때 생기는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자 하나가 가질 법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X축을 이해를 하셨죠. Y축은 밝기예요. 얼마나 밝은가. 밝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빛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X축에 있는 에너지대를 봤을 때 빛이 이만큼 나오더라 하는 게 이제 Y축에서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전자기파 종류들, 전파, 라디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는 저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거기서 높은 에너지를 가니까 적외선, 그다음에 가시광선, 자외선, 그다음에 X선, 감마선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에 X축 보면 이제 온도가 있는데 저 네. 온도는 얼마나 뜨거워야지 이 에너지의 빛이 나오는지가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똑같이 X축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천체인지를 우리가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좀 엑스트라 인포메이션을 준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X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자꾸 설명을 했던 이유가 제가 분명히 입자들이 하나가 가질 법한 에너지로 단위를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네. 보시면 기가 일렉트론 볼트, 심지어 테라, 페타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니 이거 단위 잘못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또 왼쪽을 보면 엄청 작은 데까지 또 내려가거든요. 네. 이 단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이 전자기파가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그 큰 에너지 레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인류가 그만큼 뛰어나다. 그거의 그런 산증인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난 아니야. 난 단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 이 일렉트론 볼트가 굉장히 좋은 단위이다. 이제 근데 이제 뭐 전파나 저 적외선 하시는 분들, 뭐 X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봤는데 이제 저 갈색 부분이 얼마나 우리 대기를 잘 못 뚫느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금 그림이랑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서 오른쪽이 저에너지, 그러니까 전파가 오른쪽, 감마선이 왼쪽이에요.
엄청 긴 라디오는 이제 무시를 할게요. 맨 오른쪽에 있는. 저기 네. 보시면 이제 쭉 뚫려 있는 부분이 있죠. 저기가 전파. 전파는 되게 잘 뚫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류가 전파 천문학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파를 너무 쉽게 잘 관측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적외선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부분은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주로 나가서 합니다. 그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 얘기했죠. 그게 적외선 망원경이에요. 우산 피듯이 펴가지고 지금 열심히 관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비싼 걸 만들었는데 우주로 안 올리면 다 흡수돼서 안 보입니다. 대기가 다 막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가서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가시광선 잘 보이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낮이 환하게 보이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면 자외선, X선, 감마선인데 저 친구들은 우리 몸에 해롭기도 하지만 저희 대기가 잘 막아줍니다. 다행이죠. 근데 감마선 천체물리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우리한테 해롭잖아요. 그렇죠. 살아야 보지.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제가 고에너지 천체물리를 한다고 했는데 고에너지가 무슨 뜻일까? 이 고에너지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고에너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일 때. 네. 13.6 일렉트론 볼트부터 고에너지 천체 물리학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13.6 EV의 중요성이 뭐냐? 이 에너지부터 이온화될 수 있는 에너지예요. 즉 원자가 있으면 원자가 핵이 있고 핵을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전자가 이 핵으로부터 뜯겨져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아. 전자가 떨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이온화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떨어뜨리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근데 저 에너지 자체는 뭐 그렇게 높은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뜯겨져 나가는 순간부터 이 입자들이 온전히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원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양성자는 양성자, 전자는 전자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뜯겨져 나갔으니까. 그러면은 이 에너지부터는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빛을 본다라는 얘기는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입자와 입자가 부딪힌다거나 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오는 빛을 볼 수 있기 시작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높은 에너지부터는 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13.6 EV는 워낙에 낮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뜨거운 친구들도 만들 수 있는 빛이기는 해요. 네. 왜냐면 예를 들어 태양도 자외선을 막 많이 만들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에너지인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부터는 그런 열로 인한 빛이 아니고 입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빛들을 볼 수 있는 에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에너지 천체 물리학이라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그 고에너지 천체 물리학이 되는 거고, 여기서 감마선 천체 물리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감마선 천체 물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릴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새로운 과학. 어떠한 분야가 됐건 근데 사실 과학은 새로운 과학을 찾기 위해 하는 게 어느 정도 있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가장 높은 에너지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실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렇게 높은 에너지로 올라갈수록 우리 우주의 초기 상태랑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초기 상태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았어요. 이렇게 높은 에너지대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몰랐던 거를 이제 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과학. 두 번째는 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할 수 있는데 고에너지 천체의 발견. 아무래도 가장 높은 에너지대를 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본다라는 뜻은 이걸 만드는 천체들을 연구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천체들만 나중에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왜 이 친구들만 이걸 만들 수 있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니 굳이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이거 만들 필요 있냐? X선까지만 봤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마선을 봄으로써 X선까지는 막 수천, 수만 개가 보이던 게 막 수십 개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런 고에너지는 어디서 나오지? 그래서 봤더니 되게 이상한 천체들이 있었구나. 몰랐던 천체들이 있었구나. 그럼 얘네 몰랐던 천체들은 어떻게 이렇게 고에너지를 만들지? 무슨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이 우주선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 저희가 우주선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아마테라스 입자 기억나시죠? 저희 네. 허리춤에서 벽돌 떨어뜨린 정도의 에너지를 한 입자가 가지고 온 거를 TA라는 실험이 봐서 열심히 트레이싱해서 봤더니 아무것도 빈 없어. 거야. 근데 감마선을 이용하면 간접적으로 이 우주선들이 다 어디서 오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 초록색 선이 우주선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어떠한 우주선을 가속시키는 천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왼쪽 코너에 있다라고 할게요. 저기서 우주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네. 쭉 날아오는 동안에 여기저기 성간에는 자기장이 워낙에 많아서 저 입자가 경로가 네. 막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도달할 때쯤이 되면 얘를 저희가 트레이싱을 해보면
완전 엉뚱한 곳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근데 감마선을 보면 이 우주선 입자가 상호작용을 하면 다른 입자랑 거기서 감마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감마선은 전하가 없죠.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날아요. 그러면은 그 감마선을 보면은 우리가 이 친구가 감마선을 만들었네? 얘가 우주선을 만든 친구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우주선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면서요. 네. 감마선 천체물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감마선을 만들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이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마선을 봤다고 해서 얘는 우주선에서부터 왔어 라고 바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마선도 결국엔 빛이잖아요. 빛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눠놨어요. 첫 번째가 thermal emission이라고 써있죠. 즉 뜨거워서 나오는 빛, 핵융합, 빛을 만들어내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는 이 TeV 감마선은 우리 인류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천체 중에서는 이 TeV 감마선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천체가 없어요. 없어요. 너무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감마선 보고 있죠. 그 말은 얘네는 thermal emission이 아니겠네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제거, 2번 이거는 저 아래에 있는 그림이에요. 네. 이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좀 설명이어서 제가 네.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입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흥분해요. 저희도 이제 막 흥분해서 막 놀다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네. 집에 가잖아요. 얘도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요. 내려가요 다시. 진정을 하려면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를 얘가 버리면서 집에 가야 돼요. 자기가 받았던 그 에너지를. 그 버리는 형태가 빛으로 나와요. 여기 단상에서 떨어졌어 그러면은 보통 하고 소리 내죠. 그런데 그 클럽 같은데 좀 높은 무대에서 떨어졌어. 그러지. 그죠. 번지 점프 할 때 어떻게 해 사람들? 그래야지. 똑같은 거예요. 이 라인 에미션도 저희가 아는 데 한에서는 TeV 감마선까지는 만드는 건 힘들어요. 그럼 3번 남았죠. Non-thermal emission이라고 써있죠. 1번이 아닌 것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한 가지가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빛을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고 그게 다 저 3번에 들어가 있어요. 딱 두 가지만 제가 설명할 거예요. 네. 이 두 가지가 TeV 감마선을 만드는 메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inverse Compton scattering이에요. 컴튼 산란이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거의 반대예요. 그래서 역 컴튼 산란이에요. 네. 제가 아까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 여기서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 아래쪽에 일렉트론이라고 써있죠. 전자. 전자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위에 보시면 low energy photon이라고 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오죠. 저게 저에너지 광자예요. 이 상태에서 저렇게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일렉트론이 자기 에너지의 상당한 부분을 넘겨줘요. 광자. 그러니까 빛한테 자 하고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빛은 에너지가 쫙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가 TeV 감마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로우 에너지 포톤이 그럼 어디서 나느냐? 로우 에너지 포톤은 엄청 많아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우주 배경 복사가 있잖아요. 우주 배경 복사가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에 있고 이름 자체가 배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배경이니까 어디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별에서 thermal emission으로 나오는 것도 많아요.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 저 로우 에너지 포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TeV 감마선을 볼 때 제가 아까 궁극적인 목표 중에 2번 있었죠. 고에너지 천체를 찾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이유가 TeV 감마선을 우리가 봤다는 거는 저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색을 봤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저 굉장히 높은 전자가 존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 고에너지 전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TeV 감마선을 봤다는 게 태양이 이렇게 반짝반짝이듯이 그냥 TeV 감마선을 막 뿜어내는 게 아니고 걔네들은 입자 가속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굉장한 고에너지 입자들을 막 뿜어내는 거고 주변에 있는 광자들이랑 그게 부딪히면서 TeV 감마선을 변해서 걔네가 날아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메커니즘이에요. 제가 두 개 보여드린다고 했죠. 네. 왼쪽에 있는 저게 어떤 천체고 거기서 양성자가 생성이 됩니다. 네. 양성자가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라고 써있죠. 네. 저게 프로톤의 약자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E라고 써있는 게 에너지거든요. 엄청 에너지를 받아서 프로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변에 있는 다른 프로톤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위에 있는 프로톤은 어디서 나온 거냐? 아래에 있는 P는 천체에서 나온 거고 위에 있는 P는 주변에 있는 양성자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는 먼지나 성간 물질이 웬만하면 수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수소에서 전자 하나 떨어지면 양성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네네. 고에너지로 가속화된 양성자랑 그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양성자가 부딪혔을 때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얘네가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P라고 써있죠. 양성자 두 개 붙였는데 양성자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잘 보시면 아래에 입자 뭐가 하나가 있어? 더 있습니다. 파이 제로라고 써있죠. 저게 중성 파이온이라는 친구예요. 중성 파이온이라는 건 전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양성자가 충돌한 뒤에 나온 양성자들은 초기에 들어간 애들보다 에너지가 낮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에너지로 이 중성 파이온을 만든 거예요. 이 중성 파이온은 불안정해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2개 이상의 감마선으로 붕괴를 합니다. 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감마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2개 이상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특수 상대성 그치, 이론을 그치, 생각하시면 그치. 이제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주선 커스믹 레이를 만드는 친구로부터 감마선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이거예요. 양성자가 우주선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양성자가 가속이 돼가지고 부딪히면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감마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전자였죠. 근데 거기서도 감마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마선을 봤다고 해서 꼭 이 양성자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자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감마선을 봤어요. 그러면 이 천체가 우주선을 만드는 천체일 수도 있고 전자를 가속화하는 천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논문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그 모델링을 통해서 이거를 계산할 수는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성자로부터 나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중요도가 올라가는 이제 논문이 되는 거죠. 이 천체들은 양성자를 만들 수 있는 천체니까 우리가 우주선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푸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네가 되니까요. 그죠? 제가 그래서 방금 이 감마선을 본다고 하더라도 양성자인지 전자인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바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 빨간색 화살표 기준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 네. 저걸 보시면 똑같아요. 양성자가 또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양성자랑 부딪혀요. 네. 근데 요번에는 저 중성 파이온이 아니고 보면은 파이 플러스라고 써 있죠. 저 파이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쟤는 네. 이제 전하를 가지고 있는 파이온이에요. 근데 또 파이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입자 물리가 정말 재밌는 이유가 채널이라고 해서 같은 입자들이 부딪혔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TV 채널처럼 채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확률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양자 역학인 거죠. 그래서 파이 0가 위에 나오는 경우 아래에는 파이 플러스만 보이지만 그렇죠. 파이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이 플러스나 파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도 불안정해요. 뮤온이라는 입자로 붕괴를 하는데 저 뮤온이라는 입자로 붕괴를 하려면 뮤온은 렙톤이라는 가족이 있어요. 네. 거기에 해당하는 입자이기 때문에 중성미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뮤온도 불안정해요. 그래서 얘는 저기 보면은 E 플러스라고 돼 있죠. 저게 양전자예요. 네. 양전자로 이제 붕괴를 해요. 만약에 제가 뮤 마이너스였으면 그냥 전자로 붕괴를 해요. 그렇지. 그러면 붕괴를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중성미자가 2개가 더 나와요. 중성미자가 3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성미자를 보면 우리가 우주선 액셀러레이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